자, 오늘은 이제 파생상품 펀드 영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영업이지 사실은 그냥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영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표 문제 좀 볼게요. 파생상품 펀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파생상품 펀드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그 결국 이제 펀드는 펀드인데 어떤 대상이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선물, 옵션, 장외 파생상품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을 가지고 만드는 펀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식 그냥 매수한 다음에 매도해야 돼. 하지만 선물은 매도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고 매수한 다음에 매도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가능해요. 심지어 옵션의 경우에는 비선형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비선형 구조라는 게 뭐냐면 선물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선물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일정한 구간 밑에서는 손해를 보고 일정한 구간 위에서는 이익을 보고. 근데 옵션은 손실은 제한하고 이익은 똑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선형, 일직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칭 구조가 아닌 이런 비대칭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베이시스와 변동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익원과 위험 요인에 파악이 요구된다 그랬고요. 베이시스라는 게 뭐죠? 베이시스라는 것은 파생상품이니까 이거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말하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중, 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이 저 뒤에 나오는데요. 핵심 주변부 전략에서 핵심 포트폴리오는 공격적 투자자에 적합하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고요. 이렇게 주변부가 있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핵심부라는 게 시장 추종,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부고요. 이 주변부는 이 시장 수익 플러스 알파, 즉 초과 수익률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보수적 투자자가 바로 핵심 포트폴리오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가 주변부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보면요. 우선 스태틱과 콘스턴트는 얘는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초기에 정해진 비율이 50대 50이다 그러면 그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스태틱이고요. 콘스탄트 믹스라는 거는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50억이면 그대로 50억 50억을 유지하는 거예요.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하느냐 금액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유지하면 스태틱, 그 다음에 금액을 유지하면 콘스탄트. 자, 그 다음 핵심 포트폴리오와 주변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벤치마크만 따라가면 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주변 포트폴리오는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파생 펀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주가 연계 파생상품 펀드는, 자, 주가와 연계된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ELD, ELS, ELF 맞아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주가 연계 파생상품 펀드를 ELF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비보존형 구조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쿠폰, 자, 쿠폰이라는 게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쿠폰이 수익률, 제시 수익률.
자, 변동성이 이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변동성이 작아질수록 쿠폰이 상승한다? 여러분, 수익률은요 위험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수익률이 많이 주어지는 거고 안전하면 수익률이 작죠. 따라서 변동성이 작아진다라는 건 위험이 작아지는 거니까 쿠폰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죠. 말이라고 합니까? 나머지는 저 뒤에서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밑에 거 잠깐 보시면요. 자, 원금 비보존형 구조에서 제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 상한 조건,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달성하기가 어렵죠. 위험하죠. 위험하면 쿠폰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한 조건이 높으면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위험해짐으로 쿠폰이 올라가고요. 상한 조건이 낮으면 상환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해. 그래서 쿠폰이 낮아지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위험해서 쿠폰이 높다. 두 번째, knock in, knock out인데요. 둘 다 높을수록 쿠폰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낙인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낙인부터 볼게요. 낙인은 일정한 지점, 일정한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경계를 터치하는 순간 풋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1, 2번으로 하면 자, A 펀드, B 펀드로 갑시다. 그냥 자, A 펀드, B 펀드. A 펀드는 주가가 50% 감소하면 풋이 생기는 그런 거고요. 그런 낙인이고요. B는 주가가 60%가 감소할 때 풋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인 50%, 낙인 60%잖아요. 이게 더 낙인이 높은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에 어떤 게 더 발생 가능성이 낮아요? 얘죠, 얘. 얘가 낮죠. 그러니까 얘가 발생 가능성이 낮으니까 얘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B가 A보다 쿠폰이 높은 거예요. 왜? 발생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두 번째, knock out 볼게요. 자, knock out은 경계를 터치하게 되면 콜옵션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C 펀드의 경우에 한 번이라도 주가가 100% 이상이 되면은 콜이 없어지는 거고요. D 펀드는 한 번이라도 120%를 초과하면 콜이 없어지는 펀드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힘들어요? D가 힘들죠. 따라서 D의 쿠폰이 C의 쿠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낙인이 됐건 낙아웃이 됐건 둘 다 60짜리, 즉 낙인이 높은 것이 낙인이 낮은 것보다 쿠폰이 비싸고 낙아웃도 120짜리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쿠폰이 비싸요. 됐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 시험도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낙인, 낙아웃 전부 높아야 높다예요. 높아야 높다. 낙인과 낙아웃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둘 다 낙인 그 수준이 높아야 높은 거예요. 다음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쿠폰이 높아집니다. 상관관계가. 이 두 기초자산 A 자산과 B 자산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하나의 종목이 손실률이 크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수익을 커버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에는 두 종목이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쿠폰은 낮아진다.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관관계가 낮을 때
상관관계가 낮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관계가 낮으면 물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 상관관계가 낮으면 한 놈은 골인전 가는데 한 놈이 못 가니까 달성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상관관계가 낮을 때 쿠폰이 높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주가연계 파생상품 펀드의 특징. 자, 주가연계 파생상품 펀드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ELF. 즉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일정 비율 이상의 파생상품과,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둘까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거를 무슨 펀드라고 하느냐? 파생상품 펀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파생상품의 수익이 주가에 의해서 연계되자,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주가 연계 파생상품, ELF, ELS, ELD 이런 애들이죠. 주가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초자산을 선택할 때는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주가연계 파생상품의 경우에 거래소를 통해서도 매매할 수 있고요. 우리 이거 ELS 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서 ELS를 거래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장외 파생 상품 같이 계약을 하는 거래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은행에선 ELD를 팔고 투자 매매업자는 증권사는 ELS를 팔고 자산운용사는 ELF를 팝니다. 좋아요. ELD, ELS, ELF 모두 원금 보장 구조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ELD, ELS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ELF는 절대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자, 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 배당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추구형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ELF에다가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ELF 나와 있는 걸 좀 보면요. 그래서 원금 보전 추구형이잖아요. 주로 장내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90% 이상이 우량 채권에 투자해서 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남은 자산을 가지고 주가 펀드 수익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주가나 주가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구조화된 그런 걸 우리가 ELS다, ELF 이렇게 얘기합니다. EL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워런트 투자형 1번 가볼게요. 자, 워런트 투자형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 펀드의 손실을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여러분 그냥 워런트 그럼 옵션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 지금 결국 이게 옵션이잖아요. 손실을 내가 지급한 프리미엄만큼으로 제한하는. 그래서 이런 워런티형 파생결합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ELW, ELW.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자고요. 워런티의 방향성 투자. 자, 이렇게 이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물론 이제 프리미엄만큼은 손실을 보지만 어쨌든 0이 되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똑같이 이익을 보죠. 즉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하락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이 없지만 하락할 때 이익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방향인데 양방향. 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양방향을 쓸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이자 수준의 프리미엄만 지급하는 걸 말하는 뭐예요? 그게 워런트.